안녕하세요. 파이낸스 코더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왜 금융산업이 오히려 괜찮은 선택일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AI가 개발자를 대체하는 것 아니야? 예전에는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한 줄 한 줄 작성했다면 지금은 챗 GPT나 클로드, 코파일로트 같은 AI에게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면 몇 초 만에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AI 도구들의 발전 속도를 보면 앞으로 개발 방식은 훨씬 더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시대가 올수록 금융산업에서 일하는 개발자가 의외로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융권 개발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망과 내부망입니다. 일반적인 IT 회사에서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발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구글에 검색할 수도 있고 스택 오버플로우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GitHub에 있는 코드를 참고할 수도 있고 챗GPT나 클라우드에게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넣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오픈소스가 있다면 인터넷에서 바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금융회사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부터 계좌정보, 거래정보, 보험정보처럼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위해 업무 환경과 인터넷 환경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외부망과 실제 중요한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내부망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내부망에서는 외부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금융회사마다 환경이나 정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GitHub에 접속하고 필요한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외부 AI 서비스의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AI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AI를 이용해서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편합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 API로 API 하나를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프로젝트 구조를 만들고 API를 작성하고 DTO를 만들고 예외 처리를 하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에게 패스트 API로 이런 API 만들어줘 라고 하면 기본적인 코드를 거의 다 만들어줍니다. 에러가 발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러 로그를 넣고 이거 왜 발생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원인을 분석해주고 수정 코드까지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AI 에이전트가 직접 프로젝트의 여러 파일을 읽고 코드를 수정하고 테스트까지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자의 역할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사람에서 AI에게 일을 시키고 결과를 검증하는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외부 인터넷과 AI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이런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AI에게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코드가 나왔습니다. 실행해 봤습니다. 잘 됩니다. 그러면 끝일까요? 개인 프로젝트라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융 시스템에서는 작은 오류 하나가 실제 금전적인 문제나 고객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데이터베이스 처리 코드를 만들어줬는데 트랜잭션 처리가 잘못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잘 동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 요청이 들어왔을 때 데이터 정합성이 깨집니다. 또는 AI가 만들어준 코드의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한 검증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로고에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코드는 단순히 실행이 된다는 것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구현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사람이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중요한 능력은 코드를 얼마나 빨리 작성하느냐가 아니라 AI가 만든 코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다시 내부망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외부 환경에서 AI를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융회사의 시스템은 내부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작성한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AI가 만들어졌으니까 잘 되겠지 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내부 환경에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버전은 맞는지, 내부 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동되는지,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회사 내부 개발 표준을 준수하는지, 운영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망에서는 외부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내부 저장소에 없을 수도 있고 외부 API를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개발자가 한 번 더 코드를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개발자가 이 코드가 왜 동작하는가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코드를 직접 구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AI가 발전하면서 코드 작성 자체의 비용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10분 걸리던 코드가
1분 만에 만들어지고 하루 걸리던 기능이 몇 시간 만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AI에게 정확히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AI가 제대로 된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AI가 만든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코드가 왜 이렇게 작성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검증하는 능력입니다. 이 코드가 실제 운영 환경에서 안전한지, 보안상 문제는 없는지, 데이터 정합성을 깨뜨리지는 않는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산업은 원래부터 이런 검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입니다. 여기서 금융산업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금융은 굉장히 규제와 책임이 강한 산업입니다. 은행에서 AI가 대출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험에서 AI가 보험금 지급이나 보장 내용을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에서는 AI를 도입하더라도 정확성, 보안,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 가능성과 감사 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AI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라고 끝낼 수 없습니다. 결국 금융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AI 모델 하나 잘 가져와서 서비스 만드는 것만으로는 금융 AI를 만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금융 업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보안과 규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금융산업의 재미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보면 금융권의 내부망이나 각종 규제가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실제로 개발할 때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입장벽이 됩니다. AI 모델을 사용할 줄 안다고 바로 금융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실제 금융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정보가 민감 정보인지, 어떤 시스템과 연계해야 하는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지식은 인터넷에서 하루 공부한다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쌓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AI를 사용할 줄 아는 개발자보다 금융을 이해하면서 AI를 사용할 줄 아는 개발자의 가치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코딩을 점점 더 잘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끼리의 코드 작성 능력 차이는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AI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코드를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험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약과 보상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심사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는지 모른다면 AI에게 정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금융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개발자는 AI를 이용해서 훨씬 빠르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AI가 개발자를 없앤다기보다 도메인을 잘 아는 개발자의 생산성을 크게 올려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부망 개발이 외부 개발보다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불편합니다. 인터넷 검색이 제한되고 새로운 오픈소스를 바로 사용하기 어렵고 AI 개발 도구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도 내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나 개발자용 AI 도구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향은 금융권의 보안과 검증 체계는 유지하면서 AI가 제공하는 개발 생산성까지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AI에게 코드를 전부 맡기는 개발자보다 기본적인 개발 원리를 이해하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자가 훨씬 강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코드 자체를 만드는 비용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에서는 그 코드가 안전한지 정확한지 실제 금융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개발자는 단순히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할 수 있고 AI가 만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고 특정 산업의 문제까지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은 이 네 가지 능력이 동시에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금융산업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단순한 코딩 능력의 가치는 평준화될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도메인 지식, 그리고 검증 능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AI와 경쟁하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AI를 이용하면서도 AI가 만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개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런 개발자가 성장하기에 금융산업은 꽤 괜찮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금융산업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